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 출장소, 안중 출장소, 미래도시 전략국,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위원회 전체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권과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권을 의결하고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권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권,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탄 출장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권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장님은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 출장소장 김신혜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용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총무과장입니다. 오정주 민원토지과장입니다. 나경범 세무과장입니다.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송탄 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결산 총괄 예산 현액 86억 7,503만 5천 원 중 82억 5,528만 8,5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6,763만 2천 원을 이월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9%인 2억 5,211만 4,500원입니다. 먼저 429쪽 총무과입니다. 예산 현액 49억 9,899만 원 중 48억 5,808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고 2월 3,12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2%인 1억 9,701만 원입니다. 같은 쪽 행정업무 지원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억 4,993만 원으로 행정사무기기 임차 용역, 청사 무인 경비 및 CCTV 용역 등으로 2억 4,411만 원을 집행하고 5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3쪽 진이천 유원지 이용 활성화 사업 시설비 8억 6,083만 원 중 8억 2,208만 원을 집행하고 진이천 유원지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3,12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7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민홍토지과입니다. 예산 현액 5억 4,926만 원 중 지출액이 4억 9,311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2%인 5,625만 원입니다. 다음은 451쪽 세무과입니다. 예산 현액 5억 1,569만 원 중 5억 48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1%인 1,087만 원입니다. 다음은 457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 현액 26억 1,108만 원 중 23억 9,9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 2월 1억 3,643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8%인 7,537만 원입니다. 459쪽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억 8,200만 원 중 공공체육시설 유지 보수 및 냉난방기 설치 등 1억 7,834만 원을 집행하고 36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1쪽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7억 6,659만 원 중 7억 6,650만 원을 집행하고 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속타 출장소 세입 결산 수납액을 보면 이제 92억 2,500, 그다음에 세출은 예산 현액이 86억 7,5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이 82억, 2월액이 한 1억 6,700, 그다음에 잔액이 한 2억 5,200 해가지고 집행률이 한 95%. 아주 집행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않고 세입 결산을 좀 보면 우리 그 수납액이 92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 현액 대비 102.7%. 근데 대비해서 이제 그 수납률이 굉장히 작아요.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186억 6,476만 원. 미수납률이 한 50.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총무과 같은 경우 지금 미수납액이 전년도 지난년도 수입 3,283만 2천 원 해가지고 지금 미수납액이 한 3,327만 3천 원 정도 있습니다. 이 어떤 지난년도에 어떤 거였죠 이게 미수납액이? 이게 이제 부당이득금 미반환금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 2019년도에 이제 그 성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지상 폐기물 철거공사 준공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인데 그 이제 그 업체가 아마 채권 가압류 결정문이 이제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출장소로 통보가 왔는데 이 통보 오는 날 이제 돈이 나간 거예요. 준공금이 나가다 보니까 네. 그 준공금이 나가지 말라 나간 거죠. 그만큼을 이게 한 2,500만 원 되거든요. 그게 네. 2,587만 9천 원 되는데 그것이 이제 나가는 바람에 그거를 계속 이제 회수를 하려고 이제 소송도 하고 해서 그 이제 소송에 이겼고 그래서 이제 그 예금이라든지 뭐 차량 이런 걸 다 압류를 했어요. 근데 아직 네. 그것이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게 한 2,587만 9천 원이고 네. 그리고 이제 감염병 예방 그 위반 과태료를 해가지고 코로나 때 이제 그 위반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한 49건이 됩니다. 그게 한 690만 원. 그러다 보니까 3,200만 원 정도가 예, 이게 그럼 미수납된 상황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2,500만 원 부분은 언제 지난 연도 건가요? 24년도? 그렇죠. 2019년도에 발생된 거기 때문에 19년도요? 2019년도 그러면 지금 6년. 6년 된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계속 뭐 소송도 하고 해가지고 네. 계속 이제 채권도 압류하고 뭐 확보하고 이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뭐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선순위 압류권자들이 있어가지고 좀 시가 이제 출장소가 가져오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지급을 하지 마. 그걸 그쵸. 상계하고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네네 지급을 하면서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제 주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그러면 이게 뭐 선순위 압류가 돼 있고 그러면은 회수가 좀 힘들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현재는 이제 계속 이제 6년 매년마다 됐으니까. 이제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재산조회도 하고 있고 계속 재산조회 납부 하고 독촉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예, 아직 회수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리고 민원 토지가가 미수납액이 한 93억 정도 되네요. 굉장히. 네, 맞습니다. 네. 그 지난 연도 수입이 61억 정도가 있고 부당급이 30억 7,300. 예,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토지가 징수 결정에 170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77억 3천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93억 3천만 원입니다. 그중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61억 2,300여만 원으로 65%, 부담금 미수납액이 30억 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 사유를 살펴보면 납기 미도래 23%, 무제산이 23%, 납세 태만이 22%, 기타 연분납 등의 사유로 21%, 소송 계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 체납자 재산 조회를 통해 물건 보유 시 압류 및 독촉 고지서를 송부하고 있으며 납부기 1개월 전 문자 서비스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송 계류 중인 이 두 건의 7억 5,500만 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수납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전년도에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 중 31억 8천여만 원을 징수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근데 이 중에서 납기 미도래가 한 21억 정도, 23%. 이거는 이제 납기가 도래 안에서 이제 그런 거고, 무제산이 한 23%. 이 전체 이제 송출 전체금 21억 6천만 원 정도 되네요. 납세 태만. 네, 납세 태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최대한 해서 그 납세 태만 쪽은 계속 그 징수 독촉을 하고 해가지고 이거는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굉장히 무제산이 한 21억, 그다음에 폐업 또는 부도 이거 한 2억 9천 정도 되네요. 되고 기타 사유에 또 19억 정도 되는데, 이 연분납 이제 개발부담금 같은 게 연분납이 있어요. 예, 예. 뭐 이제 3년에서 5년까지 이제 분할 납부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있는 겁니다. 그게 한 19억 6,700만 원 분납으로 정도 되는 지금 거고, 분납으로 네, 분납으로 들어오는 구성되어 거죠. 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납기가 미도된 게 한 21억 8,600만 원 정도. 그게 합치면 한 44% 정도가 이제 연분납이라든지 납기 미도래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납세 태만하고 이제 무제산이 무제산. 문제인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독촉도 하고 또 재산 조회 등을 해서 이제 채권을 확보하도록 그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그 징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출이 미수납액이. 근데 이제 개발 부담금이 좀 크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세무가는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것도 지난년도 수입인데. 맞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이파가 이제 부도로 인해서 폐업 부도로 인해서 이제 그 소송 비용, 취득세 이제 부가처분 취소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 비용이 2천만 원이 돼요. 관연도부터 소송 비용. 이어온 게. 근데 지금 현재 그때 당시 부도 당시에 이제 자동차에는 압류는 했으나 지금 현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하이파에서 7원 DNC로 지금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7원 DNC에서 어제 저희가 40억 정도를 지방세는 징수했는데 이 소송 비용은 실제로 하이파하고 한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청 세수입 이렇게 수납 여부를 다시 한번 본 다음에 이것까지 어떻게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40억 지방세는 징수 그게 이제 부과하셨다고요? 관연도 그 2010년도 이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이파가 부도가 났잖아요. 부도가 나면서 장기 거기 산업 저기 도시개발 사업지구가 이렇게 표류하면서 정리보류 했던 사항이에요. 근데 정리보를 부활해서 이번에 그 압류 한 건이 부동산 압류 딱 한 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그걸 인수한 그 실온 DNC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해서 저희가 어제 6월 30일부로
42억 얼마를 이게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셨어요? 결손 정리 보류한 거를 부활해서 징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7원 그거 DLC 좋은 예. 저쪽에 도시개발 사업.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이것도 뭐 협의하면 뭐 수납이 가능하겠네요. 어제부터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예. 지방세를 확인했는데 지금 세외 수입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이게 징수 팀장한테 이게 지시해놓고 온 상태입니다. 네. 확인을 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그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진즉에 이게 정리보류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세외 수입이다 보니까 이제 소송 비용이다 보니까 아마 최소 10년 이걸 저기 하기 때문에 압류가 그때 당시 지금 10년이 다 차량이 압류했던 게 지금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정리보류 할 것인지 어디로 할 것인지 그 향방을 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도 지금 3,600 정도, 3,556만 4천 원. 이것도 이제 지난년도 수입이 많이 넘어온 거네요. 예, 예. 이건 어떤 건입니까? 요상은 그 석유사업법 위반하고요. 네. 석유사업법 위반 3건이 3,100만 원 정도 되고 소송 비용 해소 미수납액이 440만 원 해서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몇 년도 겁니까? 이것도 2020년하고요. 2019년도 19년, 20년. 23년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좀 거의 한 50% 정도가 이제 미수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납기 미도래한 거하고 그다음 분납 뭐 해서 수납하시는 거하고 이런 거 빼면은 그래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 납세 태만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무죄사 이런 분들에 대한 좀 집중 관리를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년도에서 계속 넘어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정리 보류할 건 정리 보류하고 그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네. 하시고 체납 이 활동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체납하는 부분은 그냥 부서에서 그냥 하나요? 체납 세율 수입은 이제 각 독촉하고 하는 부서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네, 네. 지방세는 이제 지방세는 이제 세무과에서 예, 하는데 예, 예. 이거를 좀 어디에서 좀 전체적으로 시의 이 세수입 쪽 관련해서 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징수과가 이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는데 이게 그 징수하고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전담팀이 하나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기 평택시청에 세수입 팀을 이제 그나마도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저희 시가 세수입에 대해서는 일제 관리, 그러니까 총괄 관리하는 데도 없었고 네. 지방세만 담당하는 부서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는 있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세수입 총괄팀이라도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세수입 징수팀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세수입 징수팀에는 팀장 포함해서 3명이다 보니 그 각 부서에 그 70 몇 개 부서에서 주로 세수입을 이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부과를 하고 이제 체납이 되면 이제 그 총괄 집계 같은 경우는 하거나 징수대책 회의는 하긴 하는데 1년에 2번씩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부진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3명은 전산 관리하고 세외 수입 전산 관리 이제 부과 징수 뭐 감액 정리보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 서류상 작업들만 담당자 바뀔 때마다 아이디도 변경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걸 징수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앞서서 징수까지 체납세 관련 넘어온 거를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우리 세외 수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미수납액도 많고 한데 이거를 뭐 부서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이걸 체납 전담으로 해서 뭐 체납 징수도 하고 이럴 좀 전담 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미수납액이 이렇게 세외 수입 쪽에 진짜 되게 심한데 이런 부분을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그다음에 세출 결산을 보면은 이제 예산 현액이 이제 송탄 출장소가 86억 7,500만 원. 거기에서 지출액은 한 95.2%인 82억 5,500만 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2억 5천. 굉장히 집행 불용률이 굉장히 적어요. 다른 부서에 봤을 때, 부서 대비했을 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총무과 예. (431페이지) 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제 집행전액이 한 1,468만 원 정도 집행전액 생겼는데 이게 4대 보험 부담금인가요? 기간제 근로자? 네, 맞습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죠? 24년도에 각 부서에서 상용한 인원이 한 121명으로 120명 정도. 이게 좀 이렇게 집행전액이 남는 이유가 뭐죠? 이 대충 기간제 근로자들 계획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명 하면은 이런 4대 보험 같은 게 계산이 될 텐데. 뭐 이제 인원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이제 근로 시간이 뭐 좀 짧은 시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사역기관도 크게 그 보험금하고도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좀 뭐 계획 세우실 때 계획을 잘 세우시면 이 뭐야 집행전액 안 남기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최소화해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 434페이지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의 그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소모품 구입비 같은데 434페이지요. 네, 이게 해마다 이제 이만큼씩 그 예산을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어떤 거를 구매하시는 거죠? 이제 공공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통례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 장비나 시스템을 운영하는 예산 과목은 아니고요. 개별 PC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데 사용되는 건데요. 보통 뭐 키보드라든가 마우스, 뭐 전선 케이블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모품 그런 이제 전산 부품들, 네, 그렇습니다.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제 8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데 이건 이제 소모품들은 그냥 어차피 이거 자산 관리는 안 하죠, 이 소모품을. 네, 자산 관리는 하죠. 그렇죠. 예, 소모품이니까. 소모품이니까 그냥 네, 쓰고 네, 버리고 네, 이런. 네. 근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8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 계획 세워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모품이라고 그냥 막 사놓고 이렇게 관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36페이지에 이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이제 집행잔액 이게 3,291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이거는 뭐를 구매하신 거예요? 서버하고 인터넷 전화기 구입하신 거예요? 네, 이제 인터넷 전화는 한 70대를 구입을 했고요. 예. 여기 보시면 IPECS 이게 이제 서버가 네. 이게 두 대를 교체한 겁니다. 이제 한 대당 거의 한 뭐 9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 두 대 교체해가지고. 이거는 뭐 수의 계약 하셨나 보네요. 이 집행잔액이 제로가 나올 수 있나요? 궁금해서. 계약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계약을 했는지 그건 확인해 이게 보겠습니다. 뭐 그런 서버나 이런 전화기 구입하신 건데 집행잔액이 딱 맞췄어요, 제로로. 그래서 여쭤봤고요.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진희천 위원지 이거 사고이율은 어떤 내용이죠? 환경개선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 예산 기준으로 시설비에서 한 9억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요. 예. 거기서 좀 돈이 좀 남아서 그 출입구 쪽에 그 화단 조성했고요. 예. 번면이 유실 가능성이 있어서 번면 정비를 했습니다. 아, 이 사고율된 금액이 남아가지고 올해 이렇게 하셨다. 시설비에서 작년에 좀 남아서 예. 근데 이제 연말에 가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화초료를 좀 심는 게 있어서 예. 이용을 시켜서 올해 마무리 졌습니다. 아, 예. 민호토지카 그 444페이지에 개발이익 환수 이거는 이제 집행잔액이 한 2,700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감정 평가하고 뭐 이런 수수료 같아요? 아닙니다. 그 24년도에는 전년 대비 토지 개발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네. 개발 사업 준공 이후 제출되는 개발 비용 산출 명세서의 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개발 비용 검증을 위한 개발 비용 산정 기간 의뢰 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20% 정도 불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 그 건수가 좀 감소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100만 원 전액 불용된 거는 이건 포상금? 네. 그 공인중개사법 신고 포상금 100만 원인데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없어가지고, 예. 지역경제과 명시월액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예. 충문화센터 그쪽 예. 예, 어떤 내용인지 답변 설명해 드릴게요. 주십시오. 예, 예. 예, 예. 네, 주차 개선 시스템 1억 3,300만 원 하고요. 배드민턴장 가스 열펌프 3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차 개선 그 시스템은 2023년도에 그 2억 5천의 그 경기도 특별 교부금을 받았어요. 네네. 그 예산에서 1억 2천을 쓰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 3천이 남았는데 이 잔액을 그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주차 개선 시스템에 그 목을 변경을 해서 집행하려고 좀 늦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명시월 하셨다. 예, 예. 예, 이거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집행잔액을 거의 안 남기고 잘 이렇게 저기 사업을 하셨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좀 궁금한 게 이제 뭐 국내여비, 뭐 업무 추진비 이런 것들,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이 제로가 그러니까 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딱 맞춰서 잘 쓰신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간 이 미수납액 이거 좀 철저하게 좀 관리 좀 해주시고요. 예,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소장님이 이 송출 거라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런 관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불용률 최소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집행을 잘하셨다 말씀드리고, 네,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 열심히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입니다. 앞서 최재형 의원님께서 뭐 전반적인 걸 다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은 말씀해 주셨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송탄 출장소는 뭐 2024 회계년도 세출 결산 보면 예산 현액이 86억 7,503만 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5.2%인 82억 5,528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뭐 한 2.9%인 2억 5,211만 원인데
이 집행잔액 이 불용액 중에서 이 지출 잔액이 어떻게 보면 집행 잔액이 2억 5,211만 원으로 이제 예산력 2.9%라고 불용액 내역을 보면 지출 잔액이 2억 842만 원이에요. 82.6%. 거기 보면 사유별 미집행 내역을 보면 결산서는 453에서 463페이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 사유별 미집행 내역을 보면 총무과나 민원 토지과 보면은 저희 예산 절감액이라고 있어요. 예산 절감액. 총무과 보면은 한 1,937만 3천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민원 토지과는 2,431만 2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셨습니까? 예산 절감액. 예, 사유별 미집행 내역 중에서 지출 잔액 말고 예산 절감액이요. 453페이지 2024년도 회계년도 결산서 보면 총무과 보면은 그 내역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보면 이 기본적으로 1,937만 3천 원 정도가 많이 발생된 부분이 이 청사 및 관영 차량의 효율적 운영 여기가 좀 찾으셨네? 네, 네. 예. 한 114만 8천 원 정도가 예산 절감액으로 표시하셨고, 그 다음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뭐 인력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956만 2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진지방행정 구현해가지고 1,237만 원 정도 되는 거 이렇게 합쳐서 아마 1,937만 3천 원인데 요 관련돼 가지고 뭐 예산 절감을 어떻게 혹시 하신 건지 좀. 선진지방행정 관련된 거 뭐 활기찬 조성 분위기 청사 및 관용 차량의 효율적 운영 이렇게 결산서에 보면은 예산 절감액으로 해서 표기를 하셨어요. 총무과 453페이지에 1,937만 예, 예. 3천 원 그거 말씀하시는 그쵸, 예, 것 예. 같고요. 아마 그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예산 유보액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유보액이. 그럼 예. 유보액이면은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유보액이라는 거는 뭐 전년도에 대부분 어떤 전 부서에 걸쳐서 읍면동제하고 전 부서에서 20% 유보액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율적인 거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아, 예. 조금씩 떼어놓은 거. 요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네. 뭐냐면은 이제 이 보는 관점에 와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예산 절감액이라고 돼 있고 지출 잔액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사유별 미집행 내역에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절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해서 사업을 잘해가지고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0으로 잔액을 맞춰가지고 잘 쓰면은 잘 썼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썼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이제 공무원 나름대로 이 세계에서 너무 관행적으로 됐을 수도 있어요. 잔액을 0으로나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이제 강한 게 작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종종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절감액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절감을 하셨다 그러면 되게 잘하신 거죠, 사업을. 그래서 이제 이 절감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과대 편성을 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제가 이제 세밀하게 보니까 대부분이 다른 타부서도 그렇고 관리 쪽이나 운영 쪽에 그 과대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보액도 20% 유보를 했을 때도 대부분 다 거기 관리나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서 다 20%를 유보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너무 관행적으로 많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보면은 저희들 이제 이 명시 2월이나 뭐 항상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감사하고 거의 중복된 부분이지만 불용을 뭐 최소화시키자, 그 다음에 명시 2월, 뭐 사고 2월, 계속비 2월 그런 걸 최소화시키자, 보조금 정산을 확실하게 하자 이런 건 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제 명시이율과 절차를 정확하게 지켰느냐, 이제 사고이율을 정확하게 지켰냐, 이게 이 프로세스하고 이런 거 정확하게 절차를 지켜야지만 투명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이제 전반적인 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지켜주시고 결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예산 편성하실 때도 그거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편성하셨으면 좋겠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제 결산 질의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지금 최정희님이나 이기영 의원님 말씀하신 거가 저도 중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도하게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거 예상이 전혀 안 되는 거나요? 이제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금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빨리빨리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게 반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늦어지고 그러면은 좀 늦게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늦어지는 거예요? 임금 협상이 이제 임담협이 잘 안 돼서?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랬을 때는 사실 이제 추경에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추경에 정리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임금 협상을 아니 그 말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얘기예요. 이제 상황은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조가 있어서 노조 간에 이제 임금 협상을 계속 하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 겪은 일이 아니잖아요. 네, 예상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무슨 말씀인지 노력을 알겠습니다. 하셨다는 건 알겠어요. 네, 근데 네, 네. 이런 말을 질문을 해도 똑같은 질문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그걸 줄여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상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이 말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지금 불용액에서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그 상황은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거를 좀 좁혀달라는 얘기잖아요. 그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촘촘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송탄이나 안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눈에 너무 보여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작년은 더더욱이나 우리가 감액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거는 그 당시에 우리는 진짜 엄청 짜가지고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남은 거에 대해서는 더더욱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더더욱 촘촘한 반영이 있지 않으면 우리 시가 재정이 맨날 모자른다 하지만 이렇게 여유 있게 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하나하나 다 거론하긴 뭐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또 소장님은 더더욱 예산을 다루다 오셨잖아요. 내년도에는 송출은 더더욱이나 예산 가능한 예산을 짜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했을 때 최소한 우리가 말하는 예산 절감 그 정도는 이해가 하잖아요. 해야 되고 그러면 유보액이랑 예비비랑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느냐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대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 그 이제 예산 편성할 때는 불효불판 예산은 편성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맨날 하는 적어 갖고 오신 것 같아 다들. 어떻게 그렇게 질문에 답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내년에 뭐 재정이 그 어려운 대박- 걸 알기 때문에 네, 내년- 그렇죠. 네, 네, 네. 우리 특히 송출 소장님은 기대가 더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이렇게 질문을 함에 있어서 이런 질문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제가 잠깐 세무과 잠깐 들렸었죠. 들려서 아주 바람직한 부분을 제가 자료도 받고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했고 예상 비율보다 저희가 그렇게 세수에 대해서 징수도 중요하지만 그 징수에서 효율적으로 거치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그 경기도 연찬에도 도비로 하셨고 또 평택시 세수 증대로 그 연찬회가 또 자체적으로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그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예산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부분은 방송으로 조금 자랑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그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제 마지막 결과는 제가 못 봤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한 7% 정도 상향되는 걸로 봤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어제? 네, 말씀드릴게요. 저도 참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그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첫 번째 주안점은 납기내 징수율을 1% 올리기가 올해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뭘 할 것이냐 해갖고 얘기를 하다가 가장 먼저 2월 체납을 최소화시키려면은 가장 먼저 그 공시 송달분 공시서 보내고 나서 송달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그 반송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그렇다고 일일이 그 공무원들이 다 전화해 가면서 받을 수는 없는 상태로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보자 해서 문자 알림톡이나 문자도 하지만 카카오톡으로 부가 쪽에서 한번 해보자. 작년에 그래서- 예산을 세워드렸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금 첫 번째 자동차 정기분을 저희가 해봤어요. 근데 전년도에 저희가 65.9% 자동차세가 납기내 징수율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25일 날 1,800건, 26일 날 1,620건을 발송한 결과 평상시 매일 한 3%, 4% 되는 게 7.4% 각각 이틀간 14.7%가 됐고요. 어제 최종적으로 6월 30일 날 이렇게 해보니까 75.2%. 그러니까 75.2% 여기에는 자동이체가 마지막 날 이체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포함해서 해보니까 75.2%가 돼서 실질적으로 딱 10%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걸 느꼈고요. 이게 이제 납기내 이게 징수가 개선이 되면 사실은 독촉장을 일단 안 나가게 되죠. 그다음 2월 체납액이 적어지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제 이제 여기 의원님이 오셨다 가셨지만 부의장님께서 오셨다 가셨지만 그게 저도 굉장히 그 수치가 과연 어떤 식의 나올 건지 궁금했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그거는 안출이나 본청에서도 도입을 같이 시범적으로 이제 하신 거고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해드렸었던 부분인데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한 12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그 유지보수 드는 거에 비해서 성과는 한 10% 정도가 더 세수가 재날짜에 거친다고 하면 우선은 시민들께서도 거기에 따른 연체에 대한 부담감이 줄고 시에서 행정력으로 보면 예산 대비 많은 효과를 본 거죠. 이런 부분들이 평택시가 좀 발전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신 거고요. 그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 또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린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송탄 출장소 그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좀 살펴보니 그 미수 수납액이 94억 2천만 원 정도 돼요. 이게서 뭐 내역별로 보니 사유별 현황은 납기도래가 21억 8천만 원, 무재산이 21억 6천만 원, 납세 태만이 20억 5천만 원, 뭐 이제 자금 압박 뭐해서 19억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고 지금 폐업이나 뭐 부도 뭐 이런 때문에 이게 나타나긴 했는데 이게 징수액보다 미수액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네. 그 전체가 이제 미수납액이 93억 3,100만 원인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납기가 미도래된 게 한 21억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연납으로 연분납이라고 해가지고 개발부담금은 이제 3년에서 5년까지 연분납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 금액이 한
그 19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네. 합치면 거의 한 40억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한 7억 5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재산이 없다든지 또 그다음에 납세 태만인 부분이 한 41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없다든지 납세 태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뭐 독촉을 계속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재산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징수를 하죠? 차후에 무슨 어떤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걸 예. 계속해서 이제 찾고 있는데 만약에 증 없으면 나중에는 이제 정리 보류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그 진짜 미수액이 이 정도는 이제 남지만 앞으로 뭐 이제 다시 저기 수납할 뭐 어떤 계획도 있겠지만 체납 사례를 면밀히 좀 분석하여서 다각적으로 징수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